그렇게 따지면 오늘의 결론은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굉장히 밀어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방산이 커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항공 분야 또 미사일 또 뭐 유도 폭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 전향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좀 밀어줄 테니까 그것도 자기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잘 수출 한번 해봐라, 메꿔라. 네네. 또 공백을 좀 메꿔주면 좋겠다. 야 오늘은 100년 된 산삼입니다. 백진삼. 백진삼 빨리. 아, 이거 익숙한 맛이야 이거. 이 끓어오르는 힘. 근데 이게 더 진하네. 이게 홍삼하고 비교가 안 되네. 뒷맛이 더 진해요. 그러니까요. 네, 쌉싸름하면서. 와. 아니 이게 지금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한 거라며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이 100년 된 산삼의 DNA와 99%를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아니 100년 된 산삼이 그냥 예. 시가 3억 원 이상이라고 내가 알고 맞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그런데 이 산삼이 네. 일반 홍삼보다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일단은 사포닌 문제 아시죠? 네, 사포닌 알죠. 이게 진세노이드라고 네. 하는데 네. 홍삼보다 한 2배, 3배도 아닌 거의 4배에서 335배까지 월등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운 딸리고 체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이게 좋겠네요. 완전 최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백진삼 3기력을 섭취하시고 7일 이내에 효과를 못 보시면 환불해 드린대요. 진짜요? 이거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다. 예. 자,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인 백진삼. 여러분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한 미국 때문에 한국, 일본과 이 방산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 원인과 이제 배경이 네네. 탈냉전을 이제 하면서 중간에 이제 대테러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통합해서 35년 동안에 재래식 헤비급 무기들은 이제 뭐 생산 중단한다든지 뭐 소폭 생산 뭐 거기에 관련된 탄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평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서로 이렇게 왕래도 많고 그런 이제 좀 평화로운 시기 대테러 전쟁을 했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면서 소위 60년대 70년대 상황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60년대 70년대 때 미국이 혼자 네. 이 동맹국과 어떤 나머지 우방국들을 다 이제 군사력을 이제 유지해주거나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혼자 다 커버가 안 됐어요. 그 무기 생산량.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한테 소위 라이센스 생산, 면허 생산.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투기를 좀 생산해보거나 설계를 해봤던 나라들, 유럽 중심의 네. 그런 나라들한테 이제 면허 생산권을 주고, 네. 전차 포도 뭐 딱 표준 화력으로 이제 105mm 같은 경우, 네, 105mm. 예, 그 다음에 이제 120mm 주포로 다 이제 표준화 시켰지만은 그랬죠. 그런 이제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차적으로 그 소위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이겼죠. 해체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비태세를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하면서 예. 승리를 했는데 네. 30년간의 그 세월에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한 이제 좀 깔아앉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22년도 2월달에 우로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네. 그 동안에 비축해놓은 것도 없고 다 또 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 중심으로 무기 체계 어떤 탄약이 이제 뭐 있는 거 그나마 비축한 거 다 썼기 때문에 네네.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또 더욱이 이쪽도 지금 동북아시아도 이제 이게 잠재적인 이제 어떤 사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무기 체계나 무장 뭐 여러 가지로 다 비축을 더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교체하거나 신형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소위 뭐 미국이 옛날부터 두 개 전쟁을 다 수행한다, 뭐 안 된다 된다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화력, 뭐 무기, 탄약이 이게 동시에 다 공급이 되겠느냐. 지금 우러 전쟁에 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덤으로 또 생긴 게 하마스 전쟁. 아.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탄약 공급. 뭐 그렇게 이제 뭐 항공기, 전투기도 신규 또 공급도 해야 되는 거 계약도 맺었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아주 꾸준히 헤비급 무기를 이제 키워오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KF-21
그다음에 F-50 있죠. 그렇죠. 네, 뭐 이게 미디엄급이니 뭐 이렇게 로우급이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 해군 전력에서는 3,000톤급 장보고 3가 또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뭐 이게 배치 1, 1차선이라고 하는데 세척이 다 이제 저기 전력화 이제 앞두고 있죠. 12월 달에 이제 인도에서 세척 체제를 가지고 이제 간다고 하니 네네. 대한민국도 이 중형 잠수함 재래식이지만은 제대로 된 잠수함을 이제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게 일본은 이제 또 이렇게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게 또 좀 이렇게 번거로운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절차가. 네네. 자기네 자국법 또 문제가 있지만은 네. 또 대외적으로 또 일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 대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을 또 선호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개국만 할 게 아니라 동시에 투트랙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제 우위에 서서 좀 더 키우자. 그다음에 방산을 이제 더 이렇게 만들게 해서 수출을 하게끔 지원을 하자. 맞습니다. 승인도 빨리빨리 내주고 뭐 예. 엔진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육상잠수를 또 넘어가면은 전차도 마찬가지고. 네. 이 동남아시아의 또 전차 세력들이 또 섬나라지만은 그래도 또 기본적으로 전차를 보유하기 때문에 좀 현대화 시켜야 되고. 그러면 전차도 이제 이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전차 수출도 시켜야 되겠다. 뭐 M1 전차가 또 그만큼 많이 또 팔려 나왔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또 재수출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뭐 유럽과 중동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아시아는 뭐 전차 부분을 일단은 뭐 한국한테 맡기자. 이제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소요가 생기는 거죠. 또 지상 분야도 뭐 자주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폴란드와 계약을 완료한 1, 2차 계약 다 합해서 288대 수출 계약을 완료한 천무. 네. 네. 이거 역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필리핀이 일단 하이마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실제 비용도 효과만 해서 빨리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천무. 그래서 이 필리핀 육군도 천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확대가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육군에서도 말레이시아 육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은 이제 중동과 유럽 지역은 자기들과 이제 유럽의 방사 업체들이 일단 맡으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서남아시아 제외한 이제 어떤 그 태국부터 네. 밑에 이렇게 싱가포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호주까지 포함해서 뉴질랜드 이쪽 권역 더 나가서 캐나다까지 이제 캐나다는 이제 우리 잠수함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죠. 또 호주는 또 잠수함뿐만 아니라 호위함. 그러니까 호위함. 전체적으로 지금 호주 해군의 그 보유 척수가 네. 상당히 영국하고 비교해도 모자르거든요. 많이 모자라죠. 네, 그래서 최소한 영국의 해군 전략 수준으로 이렇게 보유 척수를 늘리려면은 빨리 조달을 하려면은 기존에 영국한테 발주한 뭐 26형이라든지 뭐 31형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하이급으로 치면은 로우급은 또 한국에서 조달을 한다든지 물론 뭐 또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조달 그 국가로서. 네네. 근데 빨리 만들고 물건이 튼튼하고 좋다는 거죠. 성능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포함해서 오세아니아 포함해서 예. 이걸 맡기자. 그리고 이게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전차 포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게 이제 표준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포탄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을 좀 더 키우자. 그런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하자. 네, 협력을 해주자. 좀 그러니까 어떤 전방위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하고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너무나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뽑아낼 수 있는 국가는 결국 코리아, 한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예. 유사 성능, 유사 제품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연합 그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맞는 작전 요구 ROC를 설정해서 개발을 이제 했고 물론 이제 부품은 이제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국산화 시킨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그 개념의 무기 체계죠. 뭐 천문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그게 뭐 한국형 ATACMS를 할 수 있는 KTSSM도 발사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괜찮은 물건이다. 그래서 뭐 더 넓게 거꾸로 얘기해서 전투기부터 잠수함, 호위함, 천무, 전차, 뭐 자주포까지 네네네. 광범위하게 육해공 무기 체계 더 나가서 해병대 무기 체계도 포함해서 네. 판매를 하게끔 하자.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중국과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 전략 아닙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뭐 전통적으로 또 미국의 어떤 그 협의 조절을 또 잘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버팅기거나 이런 게 방산 협력이라든지 어떤 한미 연합태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버팅기다보다는 협조를 잘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일본보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한테 좀 이렇게 의존을 좀 해볼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이제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 이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첨단 미사일 생산을 완벽하게 허가를 시켜줘야만 한다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그 표본을 얘기한 게 없는데 제목을 얘기한 게 없죠 아직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네. 항공 분야의 이제 미사일 개통
그쪽이 우리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미비해요. 그 부분을 이제 맞습니다. 기술이죠. 면허 생산을 한다든지 면허 생산이 아니면은 네. 기술을 줘서 마치 대만의 사례처럼 일본이나 네. 기본 기술 줘서 빨리 개발해서 한국형을 만들어서 수출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어떤 뭐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에서 네네. 왜냐하면 해상 분야나 이 수중 그다음에 육군의 어떤 그런 포병 체계에서는 네. 어느 정도 탄도탄도 포함해서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가 괜찮은 국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항공 분야, 항공탄을 이제 미국에서 기술 뭐 이전을 한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해주자. 아.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 지역에 대한 수요는 감당을 하게 하고 방사 수출이라는 게 한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기네 미국의 방산이 손해를 본다지 네. 그렇지는 않다. 왜냐? 예를 들어서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대량으로 한 번에 사가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쪼개서 탄이라도 미사일이라도 쪼개서 사가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유럽 대비 중동 대비 비교해서 수익성이 한 번에 확 나는 게 아니고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허용을 하자. 우리도 이게 방어 체계, 방어막을 이제 구축하려면은 전방에 한국의 방산을 이용해서 좀 키우자. 그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소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네. 우리 또 대한민국 방산이 또 못하는 특수한 분야도 있어요. 그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해 장비 같은 거, 항공 소해 장비 그런 부분도 이제 일본이 좀 먼저 개발해봤고, 그렇죠. 예, 뭐 소해 장비 같은 관련들, 그러니까 소해함이죠, 소해정이나 네. 그런 부분은 또 오히려 일본이 강하니까 그런 완전 공격 장비가 아니라 방어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일본한테 맡기자. 그러니까 전투 장비 중에서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네네. 공격용은 이제 우리한테 맡기고 예. 어떤 방어적인 이미지를 갖는 장비는 일부의 방어 장비는 일본을 좀 밀어주자. 어. 특히 일본이 뭐 필리핀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친해요. 그런 게 뭐 네네. 옛날에 점령당한 적이 있었지만 2차 대전 때.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소해함이나 소해장 같은 거, 뭐 상륙함정이나 상륙정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기동헬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일본이 좀 맡아서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공격적인 뭐 탄도탄, 뭐 단거리죠. 그다음에 천무 같은 시스템의 일반 그 다연장 로켓포는 네. 한국한테 좀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연말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뭐 새로 선출되면은 네. 그 행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이렇게 내년에는 1년 후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어떤 제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 지금은 이제 폭넓게 이제 그 안보 재단, 미국의 안보 관련 국방 관련 재단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정권을 이제 생각해서 예, 고려해서죠. 예, 고려해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더 구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네. 언론에서 이제 국제 그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국내 이제 뭐 외신을 번역한 거니 다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네? 그나마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경고를 많이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렇게 뭐 정신 차려서 어느 정도 무기 체계를 뭐 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급하게 보급한 게 있어요. 예, 예, 예. 아시아 쪽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매년 해가 흐르면서 증가하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옛날처럼 다 먹을 거야. 좀 그게 좀 줄어들었어. 최근에 지금 제가 느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워닝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 방산, 미국의 방산이나 뭐 아시아 동맹의 방산들을 자꾸 이렇게 어떤 발전을 시키면은 그것도 하나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 전쟁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헤비급 무기가 절실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 체계나 AI 합해서 네. 그거를 이제 차세대 무기로서 지금 상당히 아직 상당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한반도 내에서 그게 가시화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지만은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가 이제 막 이렇게 모든 그 장비들이 다 이제 생산을 해서 빨리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 맞죠.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마치 1970년대 수준의 어떤 분위기. 1970년대 어떤 그 좀 신무기로서 대전차 미사일, 뭐 러시아제, 그 당시 소련제 뭐 사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미국제 토우라든지 이런 게 각광을 받았거든요. 네네. 마치 그 시절 1973년도 제4차 중동전 때의 모습처럼 지금은 이제 드론이 이제 그 자폭 드론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추가가 된 거죠. 무기 체계가 또 하나의 장르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화를 하려면은 또 이 동맹국의 협력도 필요하고 미국이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무기 종류는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예, 다 예.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혼자 안 되니까 예. 같이 하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미군 같은 경우 중동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 작은 전쟁들,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계속 참여를 했었고,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넓게 얘기해서 이제 군사 장비 모든 네.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 부족하게 되는 이제 향후 최소한 10년.
10년 이내는 계속 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또 현재 미군이 이 탄약고가 거의 비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비어 있다. 이 뜻은 정말로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지원 분량이 지금 비어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우면 이제 해당되는 자기들 무기고 음. 탄약을 또 보충을 이제 하면은 네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비한 네. 예비 그 전력들이 모자란다는 거죠. 이건 또 별도로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동맹국의 능력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네. 전통적인 동맹국의 능력, 방산 제품을 이용해야 되겠고 네. 또 이게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특히 대한민국의 방산을 같이 이렇게 키운 것도 있고 미국도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초기에. 그렇죠. 중간에 또 이렇게 반대로 이제 지원, 기술 지원한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도 많지만은 네. 그 뒤섞여 있죠. 특히 항공 분야는 미국의 지원이 또 많이 따랐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거꾸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상황에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예, 그리고 이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0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네. 이 한반도 유사시 분쟁 대비해서 105mm 탄이든 뭐 350만 발이든 네. 특히 155mm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 105mm고 150mm 탄도 우리도 비축을 전쟁 나면 그거 다 금방 쓰잖아요. 금방 쓰죠. 그거를 뭐 달라고 한다? 좀 그건 좀 납득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비 항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탄 보유하고 탄이라든지 생산 속도를 더 높여서 네. 추가로 이제 이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런 나라에 이제 유사시에 공급할 수 있는 거 더 나가서는 이게 이제 일본이 또 이 대만을 또 이제 포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또 대비해서 뭐 우리가 또 추가로 나머지 나라 지금 말씀드린 뭐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또 담당해라 맡아라.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맞죠.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활용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 다 아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자기들이 이런 나라별로 무기 조달,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동북아시아, 이 대한민국만이 바로 히든카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이제 한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죠. 폴란드 수출 터지기 시작한 게 네. 그 물량이 1차, 2차로.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뭐 10년 이상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특히 우리한테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 이 핵 잠수함을 미국에게 조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지금 당장 받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2040년대나 돼야만 이 핵 잠수함을 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또 금방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발표한 게 상당히 상징성만 갖는 발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40년대가 예. 금방 오기도 하겠지만 또 막상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참 후에 저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대만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네. 중국이 이제 결국 이제 뭐 감행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 중간 시간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과 엄포를 때린 거죠. 중국을 네. 향해서 나 이거 이제 핵잠수함 공급을 해서 보유국을 늘릴 거야. 앞으로 도발하지 마. 근데 그 중간에 2027년도에 네. 그냥 밀고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그 지금 공백 시간이 중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 특히 그 말씀하신 잠수함 분야에서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급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소음도 크고 뭐 잘 고장도 나고 정비하기도 어렵고. 예. 재래식 잠수함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작 건조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유명한 네. 잠수함인데 일단은 이거를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신형으로 갈아치워야 되겠다.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획득 시간도 중요하고 성능도 좀 나와야 되고 콜린스급 같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뒤로 따져보니까 1번째 잠수함,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장보고급. 이제 세척이 전력화되는 네. 보니까 이제 장보고 3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3,000톤. SLBM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예. 뭐 향후에 일본도 잠수함에서 이제 수직 발사 SLBM을 이제 개발 배치한다는데 그건 또 나중 또 얘기고 아, 그럼요. 당장 발주해서 몇 년 내로 인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배치 원이라도 6발 배치 원이라도. SLBM 6발 쏘는 거 예. 그게 실전 배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호주군 해군이 보유한다면 기존의 콜리스급은 그건 뭐 아이, 비교도 그럼요. 안 될 정도로 예. 어떤 좀 든든함이 미국 입장에서 생긴 거고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캐나다 사업보다는 호주 사업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나 돼야 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공백이 4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이 공백을 호주 해군은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결국의 답은 한국의 3,000톤급 장보고 네.
이 잠수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6척 체제로 획득을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이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네. 오커스 협력에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40년대에 이제 획득을 하면은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대신해서 이제 평상시 초계 네. 해당되는 그 지역 남태평양 지역이라도 자기가 이제 맡을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또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잠수함이 호주에서도 좀 유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죠. 캐나다보다는 호주가 먼저일 듯하네요. 캐나다는 이제 뭐 말은 이제 뭐 2026년부터 사업을 벌이겠다 하는데 이 캐나다 역시 아주 유명합니다. 호주 그 방산 사업처럼 획득 사업처럼 네네. 지지부진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갔다가. 아.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보다는 호주를 더 키워야 되겠다. 바로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중국과 예, 중국의 해군과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달려왔을 때 뭐 다 네. 분산 배치돼 있지만은 그래도 특정 지역에 2차 대전의 태평양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는 역시 호주 해군도 동시에 칠함대만큼 동시에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키울 수밖에 없고 어.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잠수함 전력도 제네시 잠수함도 필요하고 네. 또 호위함 전력도 영국제 26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신형 잠수함을 발주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나올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게 시간이 꽤 걸리고 맞습니다. 그게 예정 연도가 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빨리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대한민국의 호위함 시리즈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KDDX도 나오겠지만은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FFG3 그다음에 FFG4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해서 배치할 수 있다. 호주형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가능성을 이제 자기들 시야에 들어온 거죠. 가시권에 들어와서 이 호위함도 좀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는 거를 한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지금 이 불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이 항공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로키드 마틴사의 F-35 이것을 이 충분히 생산 능력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일단은 그 우리 두 종류의 그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산 F-50의 그 훈련 전투 겸 훈련용을 자기들의 지금 호크 훈련기를 그걸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또 미국의 T-7A가 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 호주가 보잉사하고 협력 관계라든지 네. 그런 또 방산 또 협력이 있기 때문에 T-7A하고 일단 경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F-50 계열을 네네. 그 호주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서 아,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호주 쪽이요. 예, KF-21은 이제 뭐 블록 2 이상으로 해서 그 전력 증강 숫자를 지금 전투기 숫자를 늘린다면 만약에 늘린다면은 네. 그것도 한번 좀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한 뭐 2027년 이후에 얘기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 레드백이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자주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협력이나 수출 이제 수입을 한다면은 이제 해상 분야 거쳐서 항공 분야까지 이렇게 시기별로 이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어떤 기종을 얘기 안 하고 광범위하게 넓게 얘기했죠. 협력을 해서 육해공 장비들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좀 이렇게 급한 대로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해달라.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 어떤 중동 쪽 이쪽을 제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과 3년 전을 거슬러 올라오면 2022년이죠. 2월 24일인가요? 네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때만 해도 발발했을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예, 그냥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나니까 작년 10월 7일 날 네. 하마스가 공격을 해왔죠. 이게 중동 지역의 전쟁이죠. 근데 이게 또 금방 안 끝나요 벌써. 예. 이게 한참 지나왔어요. 이것도 네네. 아마 1년 채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후티 반군이 또 공격도 있고 또 네. 이란과 이스라엘에 서로 이제 공습전이 있었고 네. 아프리카 지역은 또 이제 그 옛날에 전통적인 그 네네. 이슬람 그 반란군들 네네. 그 또 참고를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또 무기 조달이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이지리아는 좀 미국하고 뭐 가까우니까 또 네네. 영국과 더 가깝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무기 조달이 그쪽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쪽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의 방산업체가 다시 내가 먹을게 다시 생산할게 근데 이렇게 저 멀리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은 아무래도 이 유럽의 방산업체나 미국 방산업체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맡길 때로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 미얀마부터 인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네. 방산 제품을 아주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이 5손가락 아닌 2손가락 두 손가락. 한국과 일본이죠. 일본은 이제 좀 이렇게 예. 중장비 쪽으로. 네. 이제 근데 걔들은 이제부터 가동을 이제 시작해서 법도 바꿔야 되고. 네. 근데 즉각적으로 이제 방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유리하죠. 아시아에서는. 예, 정말 이번에 이 폴란드가
K2 전차니, K9 자주포, 그리고 FA50까지, 그리고 이번에 천무까지 이렇게 수출했던 것들이 이 미국이 보기에도 이만한 나라가 없다.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동맹국에 서로 이제 방산 그 산업을 키우고 뭐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 때는 경쟁이었지만은 네. 지금은 서로의 어떤 그 힘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쪽 지역 분담을 해서 서로 이제 그래야만 전쟁 오히려 방지가 될 수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오늘의 결론은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굉장히 밀어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방산이 커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항공 분야 또 미사일 또 뭐 유도 폭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 전향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좀 밀어줄 테니까 그것도 자기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잘 수출 한번 해봐라, 메꿔라. 네네. 또 공백을 좀 메꿔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 그 미사일 뭐 유도 무기 네네. 쪽에서는. 예. 그럼 바로 얼마 전이죠. 이 대한민국의 K9A2 이 영국 사업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아무리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밀어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동유럽은 가능하겠지만 이 서유럽은 역시나 밀어주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징이 저기잖아요. 차량용 자주포잖아. 지금 키워주는 게 예. 자체 이거 유럽 권역 내에서 그러니까 EU죠 나토에서 예. 독일제 그 신형 차량용 RCH 155.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각광 받는 게. 캐사르. 예. 그게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유럽 제품 중에서 이 차량용들은 뭔가 좀 자기들이 맞는다 이거죠. 그쪽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가된 게 RCH 155가 이제 추가된 거죠. 그것도 영국하고 손잡고. 네네. 또 프랑스와 독일은 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캐사르 그러니까 시전가 캐사르. 시제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예, 옛날에 예. 그것도 그것들 지금 그 실전에 투입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주포는 아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전차 역시도 이 서유럽에는 수출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언론사 국방부 출입 기자님들이 네. 6월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아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트렌드를 이제 어떤 분석 그 기사를 내기 위해서 네네네. 아주 기대를 하면서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지나면 2달 정도 지나면은 아주 많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서유럽이 과연 어떻게 지금 트렌드를 이끌고 갈지 새로운 장비, 새로운 전차를 이제 이끌어내서 만들어서 판매를 어떻게 노리는지 그 부분은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좀 뭐가 평가하기가 힘들죠. 지금 촬영 자주포 때문에 뭔가 좀 평가하기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2달에 그건 보시면 되고 저는 전통적으로 나머지 소유 필요한 나라 이집트,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인도 이것도 별도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긴 해안 때문에 지중해 방면이죠. 네. 거기에다 이제 뭐 평상시 대비 태세를 이제 신속 기동에서 어떤 이렇게 투발사 포격 그거를 이제 대비 해안포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K9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또 남쪽 지역. 네. 저 수단이나 이쪽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을 또 이제 견제하려면은 추가로 이 자주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이 그건 또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이제 반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만 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지상군 재래식 전력의 어떤 현대화시키는 거를 이집트가 하는 거를 미국이 이제 밀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그 이집트의 자체 예산 가지고 뭐 지상군 장비를 이제 투자를 하면은 항공 분야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그 부분은 또 이제 미국이 또 FMF 자금 그렇게 또 맡아서 분담해서 전력을 키워주는 게 있죠. 그 지역을 이제 네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다오 하는 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중국 견제, 그 포병 체계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에 직접 지원을 안 해도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해라, 빨리빨리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을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이제 간접적인 후원도 어떤 격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격려라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떤 외교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죠. 해당되는 이제 외교관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대한민국 제품 좋다. 나 우리도 안다. 그거 사는 게 괜찮겠어. 뭐 그런 거. 그런 지원, 격려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집트가 아직은 친미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 이제 이집트 군의 그 군사력 현대화를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보면은 집중 투자한 게 해군력이었어요. 독일제 잠수함을 몇 척을 사온다든지 중국제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상전투함 그 기존의 구형화된 미국제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제라든지 호위함을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우선을 했던 거죠 해군력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은 육군력.
그다음에 이제 항공전력은 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그쪽 지역에다 우리 방산 수출이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미국이 자국의 어떤 무기조차 생산 공급을 하기에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무기 공급 이것이 미국 대신 필요하다. 그렇게 상황이 왔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입에 이제 달고 사는 이제 얘기가 입에 습관이 된 게 그놈의 그 20년 동안의 그 대테러 전쟁이 이 방산 수출 시장도 상당히 왜곡을 시켰죠. 스스로 뭐 유럽 제품에서 미국 제품에서 왜곡을 시켰는데 우리는 이제 외롭지만 홀로 열심히 꾸준하게 헤비급 무기들을 해온 결과를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얻는 거죠, 성과를. 예, 꽃을 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이제 필요하게 됐고 대신 좀 이렇게 이쪽 지역은 뭐 대신 커버해서 수출을 해라. 다 커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현재. 네,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로 방산 수출도 좋긴 하지만 너무나 다시금 암흑기로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아닐지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또 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방산 수출이. 그건 맞는 말인데. 예, 기대를 또 좀 많이들 하고 계시죠 또. 네, 하지만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건 왜일지. 예, 맞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